예.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새 총리 후보로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. 예상대로였습니다.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되는 겁니다. 당연히 이낙연 총리는 최장수 총리를 마치고 여의도로 돌아갑니다. 네, 전혀 거기까지는 없고요. 농담 비슷하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당에서 안 받아 뭐 이런 우중을 하시는 지도자들도 계셨어요. 그러니까 당으로 간다는 것이 전제하니까 그런 말씀을 했겠죠. 저희는 정세균 신임 총리 후보자의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여의도로 돌아가는 이낙연 총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왜냐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세균 총리가 새롭게 지명되는 얘기를 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이낙연 총리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 할애를 했거든요. 네.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뿐만 아니라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랫동안 총리직에 있었고 또 이제 현재 대권 후보 이 선호도 보면 사실 이낙연 총리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? 사실 오늘의 이제 총리 지명과 이제 이낙연 총리의 퇴임을 보면 굉장히 여권 내부에서는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즉 어떤 면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이제 당으로 돌아가는 시점이고 또 총선을 앞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이낙연 총리가 과연 여권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가질 것인가, 또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가질 것인가, 이게 가장 주목되는 대목인데요. 예. 특히 이제 아마 앞으로 가게 되면 총선 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또 하나는 그렇다면 단순한 총선 출마가 아니라 그럼 여권 내에 이낙연계,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과연 형성할 수 있는 것인지, 그리고 또 한편 총선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, 이런 지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대목인 것 같고, 이럴 경우는 현재 여권 내부에 있는, 여당 내부에 있는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일 수가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여권의 주류가 그렇다면 과연 그럼 이낙연 총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, 이 문제도 상당히 관심 있는 대목이거든요. 앞으로 이제 아마 여권 내부가 상당히 권력 관계가 상당히 출렁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수진 부장, 그런데 이낙연 총리를 두고 좀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온도차가 있어서 정말 종로 출마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총선에 이낙연 체제로 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. 자, 우선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돌아온다.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대표라든지 총선의 공천 권한을 갖는 것 아니냐,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과거에 2000년 총선을 앞두고요,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중건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으로 복귀했습니다. 그때 맡았던 것 새천년민주당 대표, 집권여당의 대표였어요. 그렇다면 당장 이해찬 대표는 어떻게 하지? 과연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대표를 맡을 수 있을까?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예. 그런데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윤호중 사무총장이라든지 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당에서 그다지 흔쾌하지 않다. 이런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. 예. 가령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, 당이 요청한 적이 없다.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면 이게 여당 내부와 지금 할 일이 어떻게 조율이 되는 것인가, 그게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죠. 그렇다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복귀해서 지역구를 맡는다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모두가 뛸 수 있을 것인가, 그 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. 예. 무엇보다도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. 네.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. 무슨 말이냐, 바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합니다. 국회의장 한 시점이요, 오래 전도 아니에요. 바로 문희상 현 국회의장의 바로 전임이에요. 맞아요. 네,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할 때 국회의사봉 잡았던 분입니다.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인가? 특히 삼권 분립을 강조해야 되는 대통령이 특히나 법률가 출신이에요.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? 참 고민이 많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돌아가라는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두고는 좀 여진이 많습니다.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? 관련 영상이 준비가 안 됐군요.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장해찬 평론가님, 어제
일부 태극기 부대가 국회에 난입해서 뭐 욕설과 폭언들을 일삼았다. 그런데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거를 좀 좌시하지 않겠다, 좀 엄중 경고의 뜻을 밝혔거든요. 네,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,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불법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저는 국회 경내에서의 이런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노총이든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. 국회 경내의 질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지고 고소고발을 당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. 예. 무엇보다 왜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가. 올해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초로 제1야당의 합의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. 그 이전 정부에서도 예산안 가지고 진통이 있었지만 아예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건 2020년 예산안이 최초였고 지금 4+1 협의체에서도 합의를 못 내고 원안을 올리자니 부결될 게 확실해서 대표 법안 발의를 한 사람이 이건 국내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하는 어설픈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것. 이것부터가 협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을 저곳에까지 내몰진 않았는가.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또 협치를 강조하는 문희상 의장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낙연 총리가 한 달 안에 물러나려면 정세균 신임 지명자의 국회 동의가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한국당과 계속 이렇게 각을 세우고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 달 안에 정세균 총리 지명자 통과가 되겠습니까? 그런 부분까지 민주당이 좀 폭넓게 여당답게 생각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. 제가 뭐 뉴스타트 시청자와 함께 아까 앞서 언급해서 영상을 보였던 영상들은 장혜차 평론가님이 평론 중에 다 영상이 나갔으니까요. 뭐 그걸로 좀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낙연 총리의 복귀 그리고 정세균 신임 총리 후보자 얘기 여기서 정리하고요.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. 만나보실까요? 정년퇴직하고 집 한 채만 갖고 연금 받아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려고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냐? 곧 토지 공개념을 시행할 꿍꿍이다. 다주택자들 집값 올리는 주범입니다. 예. 집값 많이 올랐을 때 정부 인사들 팔아라. 양도소득 때 혜택도 주겠다는 건데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. 비판적인 시각이. 다주택들 집 한 채로 줄이면 전세 사는 사람 다 내보내야 되고 그러면 없는 사람만 힘들어진다. 마지막 볼까요? 조국 전 장관, 자기가 암살 준다라는 건 정무적 판단이고 이 전 정권은 권한 남용이냐, 이중잣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.